자, 저희가 이제 문자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두 개를 차이를 구분을 지으셔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건 단일 문자라 그러고요. 요거는 이제 문자열 이렇게 부릅니다.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문자 배열을 줄여서 만든 게 이제 문자열이겠죠. 이렇게 부르는 거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문자열 이렇게 불러요. 자,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용어를 제가 소개를 드릴 건데, 이제 이 C 언어에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이거 다 이제 메모리에 적재가 되죠.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CPU가 가져다가 처리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쓰는 게 변수 이렇게 쓰잖아요. 자, 그럼 이게 4바이트라는 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이거랑 상관없이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컴퓨터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을 때 4바이트 공간을 마련을 해놓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인트 4바이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변수가 메모리가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10을 하면은 이 4바이트 공간에 10이라는 값을 넣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 10이라는 값은 갑자기 생겼을까요? CPU가 10이라는 값을 갑자기 만들어낼까요? CPU는 자기가 값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가져와서 처리만 하는 거지, 뭔가 갑자기 값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것도? 10도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총 몇 바이트예요? 엄밀히 따지면 요거 4바이트랑 요거 10은 되게 많아요. 슈트 10도 있고 2바이트 10도 있고 1바이트 10도 있고 4바이트 10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쓰는 10 있죠. 요건 4바이트짜리입니다. 디폴트 4바이트예요. 만약 다른 10을 표현하고 싶다, 예를 들어 8바이트 10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붙입니다. 이러면 10인데 8바이트 1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도 다 크기를 가지고 있고 얘도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얘가 저장되어 있는 곳에 가서 CPU가 가서 이 값을 요 A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요 10 있죠? 우리가 정확히 변수 말고 어떤 특정 값을 딱 적어서 넣는 이 10 있죠? 제가 보통 이거를 상수라고 했잖아요. 이 10은 10 말고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죠. 10은 10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 같은 값을 표현한다고 해서 상수라고 하는데, 자, 요걸 좀 더 정확하게는 리터럴 상수 이렇게 부릅니다. 리터럴 상수. 문자 그대로 상수라는 거고, 리터럴 상수가 있으면 또 뭐가 있냐면 요런 게 있어요. 자, 요거는 b라는 변수를, 원래 b가 변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b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죠? b라는 것 자체는 변수기 때문에 b는 다양한 값으로 변화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const라는 키워드가 있어서 얘를 변수 앞에 붙이면 빨간 줄 뜨죠? 못 바꿔요. 변수에 상수합니다. 그러니까 상수라는 건 값이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상수화시키는 일반적인 상수인데, 근데 이제 요것도 이 10이라는 것도 변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10이라고 딱 적어놨는데 이게 11로 되면 이거 오류죠?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얘는 10 딱 유지하면서 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를 상수라고 하는데, 요거랑 구분 지어서 요 10을 이제 리터럴 상수 이렇게 부릅니다. 문자 그대로 얘는 10이에요. 그냥 10 아닌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얘야 우리가 키워드를 이용해서 상수화 시킨 거지만 얘는 그거 자체로 상수죠. 그거 자체로 상수인 걸 이제 리터럴 상수라고 하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시는 이런 값들이 있죠. 자, 이것도 상수입니다. 상수인데 이것도 리터럴 상수. 이것도 리터럴 상수. 뭐 1.2 이것도 리터럴 상수. 그래서 이 리터럴이라고 붙은 것은 그냥 이렇게 딱 어떤 특정 값으로서 그 자체로서 표현되는 값을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보세요. 우리가 이게 이제 함수에서 지역 변수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여기 A를 만든 거죠. 자, 그럼 A에 10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코드를 컴퓨터가 읽을 때
어떤 특정 구역에다가 이 리터럴 함수들 있죠.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10도 만들어 놓고 1.2도 만들어 놓고 헬로도 만들어 놓고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걸 가져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리터럴 함수들이 모여 있는 거죠. 자, 여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 리터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요거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요거의 정체를 이제 한번 까볼 건데 일단 얘는 문자열이라고 부르고요. 문자열. 리터럴 함수죠. 리터럴 문자 상수 이렇게 부릅니다. 리터럴 문자열 상수. 자, 그럼 이제 얘가 의미하는 값이 뭔지를 보자는 건데, 자, 헬로를 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이게 리터럴이 저장되는 특정 구역에 헬로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얘를 저장을 하고 싶어요. 저장. 자, 그럼 얘 뭘로 저장해야 될까요? 혹시 이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10은 정수니까 인트에 이렇게 저장하잖아요. 그죠? 저희 문자를 어디에 저장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장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될까요? 이거 안 됩니다. 자, 캐릭터 C는 뭐예요? 정수예요, 정수. 1바이트 정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는 숫자를 저장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생긴 건 문자처럼 생겼지만 숫자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요. 자, 요거는 괜찮아요. 요거는 실제적으로 A가 이게 97이니까 들어갑니다. 근데 요건 안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값이 완전 달라요. 얘는 숫자고요. 얘는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럼 얘를 우리가 문자열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답 나왔죠? 배열이에요, 배열. 그러니까 이 쌍따옴표로 감싸진 거는 2개 이상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배열입니다. 얘는 생긴 건 문자 하나처럼 보이지만 쌍따옴표가 감싸지면서 문자 배열이 된 거예요. 배열의 값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ARR의 값이 뭐다? 주소값이잖아요. 그죠? 시작 주소값.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별 딱 치면 뭐 나옵니까? 1 나오죠. 1. 자, 볼게요. 이거 에러 나니까요. 주소 처리하고 보시면 1 나오죠. 자, 그래서 주소값이에요. 배열의 이 변수 이름, 배열 이름 있죠? 주소값입니다. 자, 그래서 배열은 주소값이라는 것을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자, 다시 볼게요. 이 A는 뭐다? 문자열, 문자 배열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러 개 문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요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단따옴표는 문자 한 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는 문자 4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에러나요. 그래서 여러 개의 문자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쌍따옴표를 이용하는 거고, 같은 자료형이 2개 이상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그거 제가 배열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얘의 정체는 배열이고요. 배열의 값은 주소값이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저장하면 안 되고 뭘로 저장해야 된다? 이렇게 저장해야 된다. 자, 그럼 어디의 주소값이다? 여기의 주소값이고요. 얘는 문자가 1바이트 문자가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자, 5개짜리 배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5개가 아니라요. 6개예요, 6개. 요 끝에 널 문자라고 하나 붙습니다. 문자열이라고 만드시면은 무조건 끝에 널이 붙게 돼 있어요. 규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문자 한 개처럼 보이지만 문자 2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터럴 문자 A를 문자열로 만드는 순간 어떻게 된다? 여기에 A 그리고 널이라는 게 하나 생겨요. 2개짜리예요. 그리고 요 주소값이 넘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정말로 맞는지. A, B, C, D 이렇게 하면 자, 요 리터럴 쪽에 A, B, C, D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1바이트짜리 4칸으로. 그죠? 물론 여기 널도 들어가 있어요. 널. 자, 요 상태에서 요 주소값을 의미해요, 얘가. 배열이니까. 그죠? 요 시작 주소값. 자, 그럼 D에 1번째 하면 뭐가 나온다? B가 나오죠, B. 그죠? 볼게요. %C로 B가 나오죠. 그죠?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자, 요거죠. 자, D는 뭐다? 요 주소입니다. 여기. 여기서 플러스 1하면은 한 칸 이동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참조하면은 1바이트 딱 읽어가는 거예요. 그죠? 왜? 캐릭터는 포인터니까. 그래서 B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읽어가는 거예요. 얘가 정말 문자열인지, 그러니까 주소값인지 명확하게 또 확인을 하시려면 이것도 돼요. 얘가 주소값이라면 얘가 배열 그 자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A가 나오는 거예요. A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A, B, C, D 다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쌍따옴표 있죠? 요거는 미터를 문자열 상수라고 부르고 그 정체는 배열이다. 그래서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주소값도 어떤 주소값이다? 시작 주소. A의 주소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자열을 사용하실 때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아니다. 자, 일단은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표현하실 때는 여러 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문자 배열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배열, 문자열이 뭔지 아셨으니까 직접 여러분들이 문자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16일차에 문자열을 만들고 출력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